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치료조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직접 치료조로 창작하신 것 혹은 이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사하게 치료조를 만들어 본 것. 이제 그 자료들을 올리셨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 치료조에 대해서 창작하신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리운 성산포 바하님이 치료조로 맞춰서 써본 건데요. 한번 낭송해 주세요. 그리운 성산포. 아하, 그리운 성산포에 비바람 뚫고 옷자락 휘날리며 찾아가 보니 보라색 꽃잎들이 나를 반기네. 장엄한 성산 일출봉 올라갈 수 없어. 멀리서 손짓하니 미소로 답하네. 한 쌍의 하루방 할망 그 앞에 서서 그윽한 눈빛을 바라다 보니 임의 향기 피어올라 나를 감싸네. 이제 치료조 그동안에 공부하신 그 효과랄까? 성과랄까? 우선 치료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제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료조라는 것을 어선푸레하게는 아셨겠지만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유명한 시들이 치료조라는 것을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치료조라는 거. 그다음에 많이 또 치료조를 배우고 외우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그 운율이 좀 체화가 좀 되는 거죠. 익숙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치료조가 딱딱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리운 성산포에 7, 비바람 뚫고 5, 어쩌나 휘날리며 7 찾아오고 이렇게 7호 딱딱 돼요. 요게 근데 장엄한 성산 일출봉 요게 이제 8이죠. 8. 8은 조금 치료조를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6은 좀 괜찮은데 8은 약간 읽을 때 보면은 이게 보라색 꽃잎들이 나를 반기네. 이거는 되는데 장엄한 성산 일출봉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 만약 뭐가 하나 글자가 없다면요. 장엄 성산 일출봉 올라갈 수 없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조금은 그래요. 멀리서 손짓하니 미소로 답하네도 이제 6이란 말이에요. 이 5가 6이면 조금 치료조를 벗어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제 치료조에 맞춰서 잘 쓰셨고요. 이거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사실은 5월 달에 쓴 시인데요. 5월 달에. 예, 5월에 그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성산 일출봉 쪽 좋다 해서 그쪽에 숙소를 정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5월 연휴에 굉장히 그 뭐죠 비바람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음,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제가 탄 비행기는 어떻게 잘 이렇게 이륙을 하고 또 착륙을 또 조금 한참 걸리긴 했지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갈 수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무더기로 비행기 결항되고 그랬을 텐데 굉장히 날씨가 이제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그래도 막 억수같이 퍼붓던 비는 조금 멎었어요. 그래도 이제 바람이 되게 세차고 막 그랬어요. 5월인데. 그래서 이제 성산 일출봉에 가려고 거기 이제 입구에 갔는데 그 날씨가 안 좋으면 그 거기 입장을 그 차단하더라고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앞에 편말이 있는 거예요. 음, 그 거기 입상 금지해가지고 예. 음,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성산 일출봉을 이제 올려다 보는 거죠.
음, 그런데 그때 이제 5월이니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거기에 성산일출봉 입구에 이제 보라색 작은 꽃잎들이 있었어요. 뭐 네, 이름도 모르는 그 네, 꽃잎들이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음, 마치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고 비바람을 뚫고 찾아왔다고 반겨주는 것 같고 음, 또 성산일출봉 올라다 봤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입상 금지돼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성산일출봉이 나한테 이렇게 미소로 답하는 것 같았고 그 앞에 이제 하루방 할망 한 쌍이 있었어요. 돌 하루방 할망. 예,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네, 그 뭐 그 눈빛이 굉장히 인자하고 예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네, 굉장히 인자하고 다정하고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그 예, 하루방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이잖아요. 그 그렇지, 제주도에 가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하루방 할망이 나를 이렇게 극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그런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임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 시에서 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인문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뭐 절대자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어떤 향기가 피어올라서 이제 나를 감싸는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그런 음,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5월에 쓴 시인데 조금 이거를 시로쪼로 다듬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다듬어 본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를 쓸 때요, 자기가 경험한 걸 갖고 쓰는 게 있고, 예, 직접 경험은 아닌데 또 쓰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경험한 걸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 또 느낌이 강렬했었어요. 예, 예, 경험한 걸 쓰는데 꼭 또 경험은 그대로만 쓸 거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일단 고르긴 고르죠. 수많은 것 중에. 고르긴 예, 고르는데 가령 경험이 단어로 치면 뭐 30개를 경험했다. 근데 그 중에 10개만 골라서 하지 뭐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0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안 했다 하더라도 시를 위해서 뭔가를 또 도입할 수도 있잖아요. 시가 가령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8개는 경험에서 왔지만 2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 도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러나 보라색 꽃잎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라색 꽃잎이 있는데 노란색 꽃잎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항상 되죠. 특히 이제 수필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수필이 꼭 작가가 경험한 대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상상과 가공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상상을 도입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소설에서는 상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막 경지도 낮은 사람이 높은 척하고 그런 건 거짓말이니까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인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에서 비천득 청년이 아사코를 유치원 때 만나고 대학생 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 만나고 3번 만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4번 만났다고 치자고. 그 사이에 1번 만났는데 거기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3번 만났다. 왜냐하면 3번 이야기가 워낙 인상적이고 좋으니까 4번까지 하면 너무 막 구차스럽고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3번. 그래서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4번째는 아니 만났습니다 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4번 만났는데 3번 만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죄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술적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시를 쓰실 때도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런 자유를 좀 활용해야만 시가 좀 더 품질이 예뻐진다,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재를 보면 성산포, 비바람 쳤어요. 성산포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출봉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루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있는 그 소재들이고
이무향기는 이제 거기다 넣은 건데요. 요 소재들의 연결, 유기적 연결, 예를 들면 비바람 치는 거하고 이무향기가 무슨 연관성이 있든지, 아니면 하르방 할망하고 이무향기가 연관성이 있든지, 보라색 꽃잎이 이무향기가 연관성이 있든지, 뭔가 좀 유기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무향기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요게 좀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그 바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영성 공부하고 하면서 그 영성적 뭐 숭배일 수도 있고 존경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일 수도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계 혹은 영적인 스승 혹은 그런 거를 임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임이 자꾸 나오긴 나오는데 그 임이 아무튼 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임이 있는지 요것이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그 임께 드리는 노래라고 좀 긴 기도시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그건 길어서 그렇긴 한데 이미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 어떤 그 이민지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조금 그 임과 이런 다른 소재들의 연결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비바람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요. 음, 그러니까 비바람 막 치니까 이제 일단 몸이 많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음,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려고 이제 왔는데 또 못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자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를 감싸네 이랬으니까 음, 위로해주는 또 하루방 할망도 음. 저를 그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다보고 임은 이제 그 절대자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전 우주적 존재잖아요. 말하자면 크기가 예, 어마하잖아요. 예, 예, 소방이라든가 뭐 성산 일출봉 정도 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르방 여기는 거의 생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운 생활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이. 예, 예.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걸로 마무리가 지려면 요 비약 그러니까 1, 2, 3, 4 하다가 100만 이렇게 하는 식이란 말이죠. 비약은 좋은데 1, 2, 3, 4 하다가 10까지 비약하고 100까지도 가능하지만 100만쯤 되고 나면 비약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시는 임까지는 가지 말고 가더라도 이미 그런 어마어마한 임 말고 이 생활하고 좀 가까운 임 그때는 이미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것만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여기 이제 그리운 성산포 했는데 그리운 성산포가 내가 알기로는 무슨 하여튼 제주도 성산포 출신 무슨 유명한 시인이 요런 이생진, 이생진, 아, 이생진 시인이요. 이런 제목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보면 아마 성포가 거기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리운 금강사 떠올리면서 그런데 아무튼 거기 보니까 이 그분의 시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표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코너에 예, 맞아 있어요. 고정이 그 있으니 제주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생진 시. 그래서 요 곡에 조금 그 생각이 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성산포 여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를 쓸 때 글을 쓸 때 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톤이랄까 분위기랄까 이런 걸 잡는다고요. 요 시는 전에 왜 그 우리 그 혜연님이 쓰신 그 사마귀 나오는 그 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사마귀 시를 엄숙하게 쓰지 말고 제가 고쳤을 때는 약간 장난스럽게 가볍게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했더니 괜찮네요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를 쓸 때 그 톤이 정해져야 되고 그 톤이 정해졌으면 그 톤으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라고 하는 게 그 노래에서도 전조라는 게 있죠. 조를 바꾼다. 조바꿈. 조가 뭐 시 장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비단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그러나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조는 계속 장조로만 나가야지
밝게 장조로 나가다 갑자기 단조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삼박자로 나가다 갑자기 사박자가 돼도 이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톤과 이런 것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그래야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건 좀 가볍고 쉽게 써야지.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말이죠. 원작에서도 이게 생활적이고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인후향기 하고서 거룩하고 고귀하고 막 이게 나오니까 요게 이런 거, 이런 톤의 일치가 조금 요 임하고 요 앞에 끝까지 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성산포 여행이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이제 전부 이렇게 잤는데 여행이요, 그냥 여행이니까 이 톤을 어떻게 잡느냐면 요 경우에는 그냥 생활적으로 이번에 갔다 왔어요. 보고문을 쓰는 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성산포 여행. 자투리 반짝 시간 성산포 여행. 바라기론 높지기 일출봉 올라. 햇살 가득 큰 접시 보려 했더니 어쩌나 아침부터 굳은 비 내려 바람이 바람으로 긋고 말았네. 이 긋고는 그 밑에 치읓을 썼는데요. 그치고 말았는데 이 다섯 글자로 맞추려고 없는 문법을 제가 써본 거예요. 그 자리에 몰아치는 억센 비바람. 생각 벗고 돌아보니 내 안의 접시. 가득 고인 빗물 어찌 순경 아니랴. 순경이란 단어를 그 좋은 경치라는 뜻으로 이길승자를 써서 했는데 저 한글에서 이거 한자 바꾸기로 해보니까 순경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단어가 있는 줄 모르고 좋은 경치라는 뜻으로 제가 한자어를 만들어 쓴다 썼는데 있더라고요. 좋은 경치 아니랴인데 다섯 글자 맞추려고 순경 아니랴 그랬어요. 아쉬움 내려놓고 올려다 보니 고우신 이무 얼굴 겹쳐 보이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임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 고운 이무 얼굴 정도 되면은 거룩한 임금은 아니고 임은 아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임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제가 뭐 설명 겸 그래도 그냥 쉽게 자투리 시간에 성산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주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 반짝 시간 성산포 여행 이렇게 하니까 첫 두 줄에서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뭘 말하는 건지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죠. 그게 뭘 말했느냐 거기 가서 바라기론 높지기 일출봉 올라. 그게 이제 성산 일출봉인데 여기서는 성산포하고 여기서는 일출봉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산 일출봉 하면 이 자체가 여섯 글자가 돼버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말을 한 거죠. 햇살 가득 큰 접시 거기가 큰 접시 같이 생겼죠. 그 분지니까. 그래서 하와이에 가도 그런 분지가 있는데요. 그 영어로 볼이라고 그러죠. 볼, 큰 대접. 그래서 거기가 무슨 볼이라고 그래요? 펀치볼, 무슨 볼이라고 하고 그 볼에다가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하와이에서 진주만 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을 거기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게 접시예요, 접시. 그래서 햇살 가득 큰 접시. 그러면 이제 그 일출봉에 올라가면 그 접시에 햇살이 가득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출봉이니까 일출의 일이 해니까 햇살 가득 큰 접시를 보려고 그랬는데 어쩌나 아침부터 굳은 비 내려 바람이 바람으로 긋고 말았네. 일부러 바람자를 두 번 쓴 거예요. 바람, 이거 고려한 이 바람, 그런 경치를 보려고 했던 바랐던 것이 그냥 바랐던 걸로 그치고 말았네. 그 자리에 몰아치는 옥샘 비바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인은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생각 바꿔 돌아보니. 이제 여기가 옥샘 비바람까지는 이제 내가, 운수가 나빴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은 보통 사람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바꿔서 돌아보니,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거죠. 앞에서 접시를 말했기 때문에 내 안에 접시 하니까 내 마음에도 접시가 있다고 치고 접시에 가득
고인 빗물이 어찌 그것도 경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어도 내 마음에도 그 못지않는 경치가 있노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쉬움 내려놓고 올려다보니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성산포 일출봉을 바라보니 고우신 이모의 얼굴 겹쳐 보이네 해가지고 이제 마음 수양이 좀 돼서 바라보니까 바라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이쪽 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보다 더 그 향상된 보다 더 훌륭한 그런 뭐 어떤 임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고 경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썼기 때문에 또 바하님이 실제로 겪은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바하님이 경험한 거에 맞춰서 써본다고는 써봤는데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바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이제 그리운 성산포 쓸 때는 이제 그 그리운 금강산처럼 그렇게 조금 나도 그런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전에 한번 쓴 시를 약간 고쳐 쓴 건데 이제 그리운 금강산과 같은 그런 느낌의 시를 써봐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쓴 건데요. 이 지금 고쳐 쓰신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저의 마음 많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아시고 표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출봉 앞에서 딱 그냥 네? 일출봉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 막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예, 예. 그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게 그렇죠. 아예 입상 금지를 이렇게 음, 출입 음, 금지를 이렇게 음, 시키고 이렇게 음, 아예 못 들어가게 하나 음, 봐요. 그래서 음. 처음 이제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워낙 그냥 그 아래도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비가 그럼요. 오고 바람이 아주, 불어도 워낙 거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때 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음, 써서 음, 어디다 기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고쳐 쓴 건데 음, 특히 이제 여기 바람이 바람으로 긋고 말았네. 이제 이런 음, 구절도 되게 좋고요. 음,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 돌아보니 내 안의 접시, 그 내 음, 안의 접시가 그 있고 거기에 이제 가득 빗물이 고였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경치다. 이런 부분은 와, 너무 이제 놀라워요. 저는 이게 몇 년을 해도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예, 예. 문학적 그 설명으로 뭐 하는 거 그저 오히려 국어 교사니까 더 잘할 거야. 경치에다 내 마음을 대입시켜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여튼 그 이제 뭐, 그런 감정이입이요? 거 예, 그렇죠. 그걸 잘 좀 능숙해져야 돼요. 경치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네. 이렇게 전에 왜 예를 들면 두보시 옥로 조상 풍수림 뭐 무산 무협 기소삼 하다가 마지막에 백제성고 금모침하고 끝났잖아요. 백제성은 높고 다듬이 소리가 급하다 이러고 끝났는데 그 백제성이 높은 거하고 다듬이 소리가 급하다든가 예를 들면 뭐 총국 양계 타일로 거주 일개 구원심 해가지고 총국이니까 우리가 그 무슨 시리즈로 책이 막 100권 되면 총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걸 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꽃이 그렇게 총하고 피어 있는데 2년 동안 피었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고주일개 고원심해가지고 외로운 배가 하나에 매여 있는데 고원심 그러니까 고향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묶여 있어서 안 가고 있는 배를 묘사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다 고향자를 붙여놓으니까 아 고향을 못 가는 저 배구나 이렇게 해서 묶여있는 배가 내가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은지를 대신 말해주게 하는 요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출봉성, 거기가 이제 접시 모양으로 돼 있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거기는 내가
날 좋으면 햇살이 접시에 담겼을 터인데, 그러면 그 접시라는 그거를 다른 뭐하고 해가지고 나하고 연결시켜서 뭘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경치만 묘사하고 그냥 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도 접시가 있다고 하고 빗물이 내 마음에도 내렸다고 치고, 그못 본 경치지만 내 마음의 그 경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수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본 건데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저 바님이 오래 연습해도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잘 됐나 싶기도 하네. 그리고 도입부 같은데도 너무 심각하지 않게 전에 그 사마귀 얘기하듯이 그냥 내가 왜 갔냐면요. 짜투리 시간이 좀 나서 갔어요. 그때 원래 바라기는 그냥 일충 올라가서 좋은 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데 좋은 거 그냥 보려고 했는데 평범하게 하지 않고 우선 7호조로 해서 딱딱 떨어지게 하면서 일출봉이 그 접시 모양으로 된다는 건 되게 알 거예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 알죠. 큰 접시 햇살이 각각해서 하여튼 맑고 밝고 뭐 이런 거 보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람이 바람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반전이랄까 관점의 전환 이걸 통해서 이제 요것만 했으면 예를 들면 1밖에 표현 안 되는 게 요거 하면은 2가 표현이 되고 2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1과 2를 합치면 3이 되잖아요. 이게 합쳐져 갖고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에서 끝날 게 3으로 돼버리는 풍성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선 그 혜연님이 이거 보시고 생각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 교수님 기법은 뭐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짜투리 바짝 시간은 저는 약간 그게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바하님의 시 마지막 것만 바꿔도 네, 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바람이 바람으로 긋고 말았네. 아, 네, 이 표현도 너무 적절하게 여기 잘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음, 바꿔 돌아보니 내 안에 접시. 예. 가득 고인 빗물 어찌 승격 아니랴. 아쉬움 내려놓고 올려다보니 고우신 이의 얼굴 겹쳐 보이네. 네. 다 좋은 것 같은데 음, 첫 소절은 저한테는 좀,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써놓고 이제 수정할 때, 네. 내가 이렇게 썼더라도 뭘 바꾸면 돼요, 이런 것도. 네. 그거는 그럴 때 이제. 이제 바 선생님 걸로다가 바꿔도, 예, 예, 뭐, 그리운, 뭐, 예.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네, 네, 바꿀 네, 말은 네. 많으니까, 그런 거하고, 예를, 어렵사리, 뭐, 떠난, 뭐, 5월, 뭐, 여행이라든가, 네. 그거 얼마든지 바꾸면 돼요. 그렇게 음,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이제 퇴고를 하는 거죠. 예.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임의 얼굴을 좀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데, 임이 너무 높으니까, 이 임은 그 바님 말씀으로 치면은 절대자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힘이라니까 그런 정도 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좋을 만한 힘 그런 힘은 사랑하기에는 너무 높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 이왕 하루방을 쓰려면요. 이 하루방과 연관해서 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임이 아니고 뭐 하루방 할망하고 연관된 뭐 무엇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자 이거. 네네. 회원님 걸 가지고 해보자고요. 이제 회원님이 동심초 그때 이제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어요. 한번 그, 그 낭송해 주세요. 동심초, 해연. 꽃잎은 떨어지고 아득히 멀다. 함께 했던 기억들 어이하라고. 저녁놀 멀어져도 다시 오건만. 바람이여 내 마음 전해나 다오. 바람이여 내 마음 전해나 다오. 떨어진 꽃잎마저 서러워하네.
자아내고 스치니 어이하라고. 저녁놀 멀어져도 다시 오건만. 바람이여 내 마음 전해나 다오. 바람이여 내 마음 전해나 다오. 네, 아주 뭐 큰 지적할 것 없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단어들 바람이여 내 마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 혜연님이 좀 강하고 의지적인 거를 좋아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은 강하고 의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부드럽고 순탄한 단어들 또는 음가 그 소리의 울림 자체가 막 콱콱 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바람처럼 쓱 지나가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소리들. 바람이여 내 마음 전에 여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녁놀 모르죠.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의하라고 이거 다. 여기 깨자 하나가 강한 소리. 그다음 네, 꽃자 하나가 앉아 있는데 꽃자는 뭐 꽃이니까 좀 시읒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또 피읒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꽃잎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부드러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인데 이거 한번 낭송해 주세요. 야생국화 하늘 손짓하는 길. 맞이하는 꽃들마다 열렬합니다. 아슬아슬 피어있는 서리꽃처럼 찬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납니다. 화사한 꽃잎은 단 한 번 피는데 솔바람 피하러 입속에 숨었나. 야생국화 하늘 손짓하는 길. 맞이하는 꽃들마다 열렬합니다. 이 열렬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긴 해요. 좀 강하죠? 예, 야생 국화 하늘하늘이 하고 열렬이 좀 안 맞거든. 하늘하늘은 네, 부드러워가지고 뭐랄까 어린애스럽거나 소녀스럽거나 이런데 열렬은 무슨 청년 같고 네,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꽃이 열렬하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열자는 게 뜨거운 열자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꽃이 뜨거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단어를 무슨 단어가 좋을지 한번 음. 해보요. 그다음에 서리꽃은 뭔가요? 서리꽃이라는 건 이제 아침에 서리가 내렸을 때, 꽃처럼. 예, 꽃처럼 좀 피어나는 게 몇- 아슬아슬하다는 건 이제 햇빛이 나오면 얘네들은 아, 지니까, 아, 예, 예, 아.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을 때는 그런 뜻은 안 읽혀요. 요대로만 놔두면 음, 아슬아슬 피어 있는 서리꽃처럼 찬바람에 흔들며 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찬바람에 흔들려 피어나는데 아슬아슬 서리꽃처럼 지겠지요? 뭐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뜻이 지금 읽는 사람은 이대로 읽어갖고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생 국화라고 그랬는데 음. 야생 국화가 들국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글자 수 때문에 야생국화라고 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치료조 하면 야생 국화가 8글자가 됐잖아요. 둘, 넷, 여섯. 아, 그러네요. 그 들국화 하면 7개에서 들국화가 낫겠네요. 그 요 이제 원래 요거를 좀 뭐라 그럴까 패러디 한 거니까 네,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걸 음. 이제 패러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맞아요. 패러디를 안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음.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코스모스가 아니라 들국화 피어 있는 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네, 네. 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야생국화 하늘하늘 손짓하는 길,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길, 이건 이제 패러디고요. 음.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앞니다 하고 또 네 번째 가서 니다, 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요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렬합니다, 피어납니다. 이것도 같이 잘 됐어요. 근데 열아는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건 잘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코스모스 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갈길 걸어갑니다. 이거 처음에 이 두 줄이 반복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됐어요. 그다음에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위에서 꽃 속에 숨었나 원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왜 초조해야 되는지. 이건 지금 약간, 약간 노래로 부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글로서 따져보면 약간 그 느닷없는 면도 있어요.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나.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딱 떨어지지 않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뭐 노래 가사로서는 이렇게 넘어가도 충분한 그런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야생국화를 들국화로 고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국화 하나하나 피어 있는 길, 그냥 손짓하는 길하고 이제 피어 있는 길인데요. 손짓이란 말이 국화하고 그 손짓이란 말은 조금 이제 꽃이 손짓한다. 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꽃이 손짓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짓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동작. 이 동작이 약간 동물적 동작이거든. 예를 들면 식물적 동작의 짓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손짓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들국화 하늘하늘 피어있는 길,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하니까 그냥 아름다운 가을길을 걸으면 그냥 똑같이 베낀 거나 똑같아요. 한 단어만 바꾼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건데, 노을은 빨갛게 하늘 물들이고, 이제 원래 노래에서는 7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떻게 되냐. 아, 노래가 7호조인가? 그러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해. 7호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네. 그런데 노래로 불러보니까 될 것 같아서,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걸 기다리는 마음 초조해라. 노을은 빨갛게 하늘 물들이고, 그 노래가 되네요. 그래서 노을은 빨갛게 하늘 물들이고 쌀쌀한 찬바람 불어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고 쉽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원래는 이제 없는 걸 이렇게 넣어본 건데요. 익어진 하루가 보랏빛 물들어 이슬은 알알이 진주로 맺혔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처음 끝에 똑같이 나오는 들국화 하늘하늘 피어있는 길, 아름다운 갈길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반복이니까 똑같고요. 요 네 개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그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노래에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스모스 한들 한들 향기로운 가을길 해가지고 요 풍경 묘사. 그다음에 요 풍경 묘사예요, 이거는. 근데 중간에는 그 시인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기다리는 마음, 초조함, 노래하는, 한숨을 짓는, 미워하는, 뭐 이런 시인의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닌 그런 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야생국화 하나하나 손짓하는 길 맞이하는 꽃들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이 꽃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냥 피어난다. 그냥 꽃만 얘기했어요. 여기도 꽃만 얘기했어요. 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나 시인이 참여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풍경이신 거야. 서경시라고 그러죠. 경시, 서경, 경을 풀어내는 서경시가 됐어요. 근데 서경시자 서정시야. 그러니까 서경시 플러스 서정시. 서정이라는 건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렇게 되면요. 서경시도 좋지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경치가 좋은 것만 가지고도 시가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뭐 단순한 마음,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들어옴으로써 시가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지금 이 원시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서정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 사람 마음, 시인의 마음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요게 더 좋아 보이는,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것이. 그러면 김정빈이가 한 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지금 서경시예요.
시인은 마음이 없어요. 들국화 피어 있는 길, 노을은 바람은 불어오고, 보랏빛 물들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원 작품이 더 좋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작품에서는 문학적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학적 기술을 해서 비유, 노을을 하늘 물들이는 노을이라든가 또는 이슬은 아라리 진주로 맺혔다든가 익어진 하루가 보랏빛 물들어 하루가 익어가지고 보랏빛이 됐다. 왜냐하면 들국화가 보랏빛이니까 그 들국화 보랏빛을 그냥 아 이쁩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시인이 조금 들어온 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라 익어진 하루라고 하면 그 시인의 익어진 하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하루가 잘 익어가 가지고 얘가 이제 보랏빛으로 이게 연결. 아까 지금 바하님 이야기할 때 여러 개의 소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들국화가 보랏빛인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익어진 하루가 관계가 되면서 들국화하고 내가 따로 놀지 않고 어떤 연결과 하나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인이 아주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봤는데 요 두 개, 그리고 원작품하고 비교해서 원래 혜연님이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걸 듣고 나서 생각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단순한 생각으로 쓴 것 같고요. 음, 교수님은 그래도 심적인 그 생각을 갖다가 표현한 것 같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쓰진 않았고, 저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이게 에, 이제 작곡 공부를 하다 보면 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이제 어떤 경우는 생각하고 쓸 수도 있고, 써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단어 하나를 이렇게 바꾸면은 시인의 마음이 들어가겠네. 그런 수가 있거든요. 같은 네, 말인데, 예를 들면 이거진 하루가 아니라 다른 말로 원래는 썼었는데, 이걸 말만 살짝 바꿔도, 시인이 참여하는 게 되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언어의 눈치? 예를 들면 감성 또는 음. 그 감각? 이런 게 이제 자꾸 개발됨으로써 시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바하님, 예, 예.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야생 국화 피어 있는 길로 쓰신 거잖아요. 혜연님께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너무 이제 노래 가락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을 야생국화 피어 있는 길로 이렇게 잘 시로 쓰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꽃들마다 열렬한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화자가 이렇게 그 야생국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 꽃들이 화자를 보고 열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이제 같은데 이런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서 예, 잘 쓰신 것 같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고쳐 쓰신 거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유기성이 확실히 이제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국화니까 보랏빛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또 이제 노을이 진다고 하니까 저녁 때쯤이고요. 그래서 음, 가을이니까 또 노을이 질 때니까 이제 해질 때니까 쌀쌀하고 음. 그래서 익어진 하루가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느닷없이 썼는데 써놓고 나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이거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가을이고 이제 지금 노을 때문에 이게 딱 연상이 되기에 이렇게 지금 해가 지는 무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쌀쌀하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저녁 때니까 익어진 하루가 그런데 이 보랏빛으로 물든다고 한 것은 이제 들국화의 그 색깔도 그렇고 이 보랏빛이 상징하는 뭐가 또 있잖아요. 보라색이 상징하는 예, 네, 그런 것들 잘 어우러져 가지고 예, 이렇게 특히 이제 똑같이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셔 가지고 이 균형감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노래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본인이 써야지 뭐 제가 써드리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이제 원작자가 쓴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그러나 이제 좀 쓰다 보면은 그것만 갖고 안 돼서 제가 추가를 하면서 이제 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혜연님이 쓴 요양원에 뜨는 달이라고 옛날에 올리신 거 있죠. 네. 요거 한번 낭송해 주세요. 요양원에 뜨는 달, 혜연. 엉거주춤 서 있는 초승달, 기다림입니다. 여여파래한 희급은 허리춤에 허리띠만 주섬주섬. 손자국 반질하게 굳은 내만. 네 자식인들 그립지 않겠는가. 꿀꺽꿀꺽 앞산이 무너집니다. 발은 있어도 없는데 발자국 남긴 지 봄볕에 아지랑이었던가. 풍차가 거슬러 구겨지니 내릴 때가 되었는가 하네. 북녘에 노을이 울컥 쏟아진다. 여기는 쏟아집니다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네요. 읽다 보니까. 네. 위에가 네, 쏟아집니다. 네, 그래야 되네요. 이 네. 기다림입니다. 전부 경어체로 했으니까요. 이 시는 네, 어떻게 네. 쓰게 된 겁니까? 이 시는 저희 시아버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어, 네, 근데 매번 오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가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만. 그러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님한테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음, 네, 그냥 쓱쓱 써봤습니다. 어, 음. 아주 좋은 시예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혜연님이 올린 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네, 그래요. 음,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우선 그 시상, 네, 시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표현된 시 말고 그 시 밑에 핵으로서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를 쓰다 보면 이제 능숙한 사람은 잘 쓰는 거고 능숙하지 않으면 좀 서투르게 쓰지만은 우선 시상 자체가 좋다 이거지. 시상 자체가. 네. 그리고요. 우선 먼저 여여는 뭐예요? 여여. 슬프다. 이게 여자는 저기 울다 여자고 뒤에 거는 슬퍼하다 뭐 이런 여자예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될까요? 뭐 쉬운 말 뭐 없을까? 뭐 바꿀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여여라는 게 그렇게 느낌이 저는 이렇게 좋아서. 꼭 네, 그렇게 해야 되면 뭐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에, 요즘은 한자어를 잘 안 쓰는 시대고 이미 있는 한자도 잘 안 쓰고 또 한자가 있어도 괄호치고 한자도 안 쓰고 그냥 막 하거든요. 네, 이 당랑거철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한자어 같은 걸 좀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특성이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천득 선생님하고 친구가 이제 윤호영 선생님 똑같은 수필가로 유명하시는데 윤호영 선생님 그렇게 한자를 많이 써요. 음, 근데 피 선생님은 거의 한자어를 우리말이 거의 70%가 한자어니까 그런 한자어 누구나 쓰는 건 쓰지만은 그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있잖아요. 막 음, 그런 거는 거의 피 선생님 문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읽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 순우리말로 특히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요 앞구절 좋은데요. 그냥 엉거주춤 서 있는 빼고요. 네.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 그런 거 어떨까요? 아니, 그럼 너무 단순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간결의 힘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요양원이거든요. 네, 네, 네. 요양원이라고 하면 뭐 하자는 건지 요양원이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요양원에 계신 분이 엉거주춤 말고 초승달을 쳐다봐.
초승달조차도 기다림입니다. 조차도 짜도 필요 없고 그냥 음.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거 말고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를 천천히 그 분위기를 살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엉거주춤 서 있는 초승달 기다림입니다. 초승달 기다림입니다. 그 이게 초승달도. 도자가 초승, 중요해요. 우리나라 어미가 있냐, 네, 없냐가 천지차이에요. 네, 초승달 네. 기다림입니다 하고 초승달도 기다림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음, 이 낭송해 보니까 확실히 제가 언어를 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네, 네, 네. 옹거주춤 그것도, 서 있는 같은 것이 뭐 말하자면 진짜 옹거주춤 붙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네, 예, 맞아요. 네. 이거 없어도 되는, 딱 지워버리고 음,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라고 적어보자고요. 네. 깔끔하잖아요. 뭔가 이게 몸에 있던 부스러기 같은 걸 딱 떼어내고 목욕한 것 같이 음, 단정하고 음, 깔끔하죠. 이렇게 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첫 구절이 여기서요. 네. 거의 점수를 엄청 얻어요. 만약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이 구절,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아이, 두 줄 있고 없애고. 이렇게, 이거는 다시 한번 보자고 하고서 예선 통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첫 구절이 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됐더라면 제가 훌륭하다고 했는데 더 훌륭하다고 그랬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여 파래한 휘굽은 허리춤에 허리띠만 주섬주섬 이것도 좀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여여 파래안을 근데 빼버리면 그리고 이번에 허리춤에 허리띠 허리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면 한 번 나오고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여여 파래안을 빼버리자고요. 이제 꼭 그런다는 네. 건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네, 네, 네. 휘굽은 허리춤에 허리띠만 빼고 네. 주섬주섬 허리, 시급은 주섬 허리춤에 손자국. 주섬주섬. 근데 뭐가 굳었어요? 아니, 이 표현은 이제 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 시아버님이 어. 걸음을 지금 잘 못 걸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상상인 거죠. 그러면 어디를, 좋은데요. 예, 허리춤 얘기하고 손자국 얘기가 두 가지가 지금 대상이란 말이에요. 허리와 손이라는 원래 네네. 부분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허리 음, 얘기만 하려면 허리 얘기만 하든가 손자국 반질반질 따로 얘기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응? 기고분 허리춤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해. 시급은 허리춤. 희죽은 허리, 춤도 아니고 허리. 음, 그죠? 손자국은. 간질하게 굳었네만. 손자국이 아니죠. 자국은 이렇게 찍힌 자국이고, 아니, 이제 많이 만지면 아니, 반질반질해진다는, 그건 자국이 아니라고. 손바닥이든지 손이지, 자국은 다른 거지. 그렇죠. 아니, 손자국은, 자국이라는 게 어떤 때 묻은 이런 것도 자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음, 손이 하도 많이 가서 장판이 반질반질해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건 왜냐면, 말한 건데, 그렇다 네네. 하더라도, 휘죽은 허리춤하고 짝을 맞추려면은, 허리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손을 이야기한다. 이게 짝이 맞는다, 나 이 말이지. 손 음,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거지. 예를 들면, 뭐, 손등은 주름투성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허리하고 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음, 음, 설명하니까 이게 어수선해지고, 어쩌자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허리는 허리고 손은 손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허리는 굽었고, 손등은 주름졌고,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 이거예요. 네네. 예, 음, 꼭 주름투성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네, 네. 반지반지라도 좋네. 이렇게만 말을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딱하니 힘드니 얘기 안 하고 음, 이것만 음, 얘기해도 그 양반 힘들구나.
이건 독자가 알아서 해. 그리고 확 전환, 이건 좋아요. 음, 그래갖고 확 전환해갖고 이 자식인들 그립지 않게 이렇게 확 전환하는 이 자체는 이런 게 이제 시적으로 능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자식인들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네 자식인지, 그러니까 나무 자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뭐 아, 이런 뜻인 거죠. 예, 누군들 자식, 예, 누군들, 그러면 그냥 네, 쉽게, 그런 거는 알기 쉽게 그냥 네 자식 하니까 좀 확실하지 않거든요. 음, 누군들 자식인들이 아니고 아니, 누군들을 앞에다 놓고 누군들 자식 그립지 않겠는가. 음,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꿀꺽꿀꺽 앞산이 무너집니다. 이 좋아요. 이 꿀꺽꿀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음, 어떤지 맞는 것도 같아. 그리고 이 음, 비약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이 아니라 1 다음에 3으로 넘어가 버린 점이 있어. 음, 2가 생략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음, 다시 그립지 않겠는가. 그러고서 앞산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간결하게 두 줄 두 줄로 딱딱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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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있어도 없는데 발자국 남긴 지. 지는 이게 이제 이 한글 시스템 자체도 이게 띄어쓰기 같은 걸 잘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나타낼 땐 띄워야 돼요. 떠난 지 3년 하면은. 음, 음, 그런지 안 그런지 할 때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런 애 붙어 있는 꼬리말이고, 시간 경과를 말할 때는 지는 이게 시간을 말하는 불완전 명사니까 이게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자국 남긴 지, 요거는 비약은 비약인데 조금 뭔가 이게 좀 그래요. 발은 있어도 없는데, 발은 있어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발은 있어도, 발은 있어도 없는 데는 어. 쓰지를 못한다는 뜻인 거죠. 발은 있어도 없는 데는 쓰지 그러니까, 못한다는, 지금 몸을 음, 잘 못 움직이신다? 네, 어, 그걸 발은 있어도 없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리고 발자국 남긴 지 봄볕이 아리지랑이는 발자국 남긴 지가 오래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아련하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발자국 남기면서 걸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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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아지랑이처럼 아무 가물가물하다. 네, 이런 뜻이고죠. 네, 그렇죠. 음, 이걸 뭐라고 좀 독자가 알아듣게 하면서도 시적으로 해볼까? 이 아지랑이라는 거는 아련한 걸 표현할 때 뭐 아지랑이는 아지랑하다고, 좋아요. 봄볕 예, 아지랑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자국이 봄볕 아지랑이처럼 돼버렸다는 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음,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요 구절에서는 반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앞에서 간결간결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간결간결하게 뭘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발자국 남긴 지를 빼버린다면, 음, 예, 발은 있어도 없는데 봄볕의 아지랑이었던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발자국 있어요. 남긴 지는 빼버려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될 것 아니 같아요. 발자국이 봄볕의 아지랑이거든요. 발이 아지랑이가 아니고 그래서 음, 오히려 발자국 남긴 지 예를 들면 뭐 3년, 꼭 3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네, 발자국을 남긴 지가 3년 됐어. 네. 봄볕의 아지랑이었던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아니 우선 두 줄 두 줄 해왔으니까 여기 네, 네, 네. 그래도 두 줄로 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못 걸은 지가 3년 됐다는 뜻이고 네, 네, 네. 그 요 아지랑이었던가 하면은 음, 음, 발자국 그 추억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뭔가 아무렇니 좀 음. 정신도 좀 아리까리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예, 괜찮을 것 같죠. 제가 네, 뭐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 성에는 100% 차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7, 80%는 그 표현하려고 한 거에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풍차가 거슬려 구겨지니 내릴 때가 되었는가 하네. 풍차가 거슬려 구겨지는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그걸 음? 풍차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가 풍차를 지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정해진 대로 도는 것들이 음. 이제 거슬러서 구겨진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의미를 쓴 거고요. 아니, 그런 뜻이라면 요 음, 표현도 조금 독자는 그렇게 꼭 들을 풍차가 왜 거슬리고 왜 구겨지고 무슨 소리지? 음, 대충 무슨 느낌은 내릴 때가 되었는가 하네 했으니까 요것과 연결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은 음, 갖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럼 풍차가 거슬려. 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요, 저 같으면요, 세월 풍차라고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네, 그러니까 쉬워지죠. 세월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풍차가 뭐 지구고 그만두고 지금 음, 어차피 노인 얘기라는 건 다 알 것 같고요. 요양원이니까. 네, 네, 세월 네, 네. 풍차, 가도 아니고 음, 가짜도 빼버리고 세월 세월 풍차. 풍차는 거슬러는 구겨, 거슬러는 거슬러. 아닌 것 같은 거. 거슬러면 세월을 거슬러 가면 젊어지니까 음, 거슬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월 풍차 이후로 이유로. 네, 뭐, 네, 부드럽습니다. 내릴 때 가짜도 필요 없고요. 요거 어미 하나가 중요해요. 한 해보다도 쉽네. 세월 풍차 이후로 내릴 때 되었는가 싶네. 북녘 노을이 울컥 쏟아집니다. 북녘 이런 건 이제 앞에서 두 행씩 맞췄으니까요. 예? 네, 네, 여기서 네. 북녘 의자도 빼고요. 이런 게 이제 어미 하나 이런 거 하나가 시예요. 북녘 노을 울컥 쏟아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앞에도 이게 조승달도 기다림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죠. 조승달 한 단어, 네. 기다림 한 단어. 여기도 북녘노을 한 단어, 쏟아지는 한 단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조승달도 기다림입니다. 휘 굽은 허리, 손등은 주름투성이. 누군들 자식 그립지 않겠는가? 꿀꺽꿀꺽 앞산이 무너집니다. 발자국 남긴 지 3년 봄볕에 아지랑이었던가. 세월 풍차 이후로 내릴 때 되었는가 싶네. 국력 노을 울컥 쏟아집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시인데? 명품스럽네요. 아니, 내가 봐도 이거는 예. 뭐, 그, 뭐, 명시까지는 몰라도, 뭐, 어느 시인의 시집에 들어가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시, 좀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때요? 아니, 교수님이 간결하게 정리하니까 갑자기 명품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상 자체가 좋다니까? 예.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 셈 자체가 좋은데,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기술이 아직 이제 좀 능숙하지 네, 않으니까, 네, 네. 이제 그 혜연님이 썼을 때하고 제가 정리했을 때하고 시상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김장을 담갔는데, 한 사람은 좀 맛있고 한 사람은 덜 맛있고 그렇게 되는 거, 비슷한 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그 요리법을 기법. 많이 네, 배워가지고, 네. 시상도 좋은 거 떠올려야 되지만, 이제 그 다루는 솜씨. 그다음에 시상은 계속 좋은 시를 읽고 공부를 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 불교 용어에 훈습이란 단어가 있어요. 훈은 습관은 이제 습은 익힐 습자 습관 들이는 거고, 훈은 훈제라는 말 있잖아요. 훈제 요리. 찌는 음, 거잖아요. 훈제. 그러니까 찌는 것처럼 몸에 젖어들어서 배어 있는 습관을 훈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습은 향기도 훈이 되고 나쁜 것도 훈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 훈이 되는 거야. 저랑 공부하고 계속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내한테 좋은 이렇게 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체화가 돼서 나중에는 술술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양원에 뜨는 달, 해연.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 희급은 허리, 손등은 주름투성이. 누군들 자식 그립지 않겠는가. 꿀꺽꿀꺽 앞산이 무너집니다. 발자국 남긴 지 3년. 봄볕에 아지랑이었던가. 세월 풍차 이후로 내릴 때 되었는가 싶네. 북녘 노을 울컥 쏟아집니다. 나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이거 정말 좋은 시야. 이거는 우리 지금 혜연님이 지금까지 쓰신 그 뭐 데뷔해가지고 뭐 그 시 잡지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시가 실렸는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웬만한 그런 그 시 추천 받겠다 하면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추천할 것 같아요. 네. 어때? 본인이 봐도 괜찮잖아요.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음. 네,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여운이 있다고, 여운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시상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음, 그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아우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시상이 언어 밖으로 넘친다 그래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밖으로 이렇게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여기 아지랑이도 날고 아지랑이나 뭐처럼 이렇게 넘쳐서 예를 들면 달이 있으면 달무리가 이렇게 달 주위를 감싸고 있잖아요. 네, 달무리 네, 같은 효과가 있어서 네, 달은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뭐 10만큼 큰데 그 넘친 것까지 하면 15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플러스 5 되는 그 부분, 그게 시거든요. 네, 언어가 달인데 열을 말했는데 15을 말할 때 15, 그 다섯이 시라고요. 열이 시가 아니요. 넘치는 그것이 시라고. 근데 여기에는 언어가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잖아. 네, 바로 그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그 늙어감과 죽음이라든가 또 자식을 그리움함이라든가 그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결한 속에서도 인간의 깊은 정서, 그거를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좋게 그렇게 본 것이고요. 자, 바하님 예, 예, 예. 보셨죠? 네네. 제가 수정해 나가는 것도 보셨고 원작도 예, 보셨고 예. 내가 지금 칭찬을 많이 했는데 바하님은 어떻게 보셔요? 예, 예. 처음에는 저도 조금 시가 어려웠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음, 좀 어려웠어요. 음,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줄여 나가고 간결하게 해 나가고 또 두 줄씩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잘 전달이 되고요. 음, 예, 정말 멋진 시가 탄생을 했어요. 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좀 공부하면 저처럼 그 시상만 좋으면 이렇게 다듬어서 본인도 좋고 남이 봐도 괜찮다. 이런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바님부터 오늘 공부하신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희가 이제 7호조를 계속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7호조에 맞춰서 노래도 또 불렀었고요. 그래서 계속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셔서, 너 7호조에 맞춰서 좀 써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를 이제 써 나갔고, 특히 이제 그리운 성산포라고 하는 이제 이 작품은 원래 썼던 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제가 써본 건데, 예, 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혜연님도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또 요양원에 뜨는 달이, 음, 그냥 그거는 뭐 순식간에 썼던 거예요. 오히려 순식간에 쓴 게 잘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 느낌을 그대로 썼던 거를 또 교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오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 논리 맥락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맥락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네. 네. 허리춤하고 손하고가 막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된 음, 거, 이렇게 음,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을 자꾸 줄여서 어떻게 가령 20글자로 썼는데 그걸 어떻게 10글자나 15글자로 줄이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또 리듬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아까 말한 톤, 한 번 톤을 잡았으면 그 톤으로 계속 노래를 해야지 트로트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톤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능숙해지면 여기처럼 두 줄씩으로 이렇게 어떤 경우는 맞춘다든가 음,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도 하고 그렇게 하든가. 또 하나는 초승달도 기다림입니다라든가 울컥 쏟아짐이라든가 이렇게 단 두 단어 가지고 이렇게 연을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지만 뭔가 깔끔하게 딱 던져버리는 뭐 중원본 안 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문학 표현 기술이 능숙해져서 그렇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시상이라고 하는 그 원천에서 시가 나오듯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이 마음이에요.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과 자기 수양과 이런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 간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간단한 사람이 말도 간단하게 한다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중국의 문장 같은 걸 보면은 아주 글이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 거시기 이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훌륭한 문장인데요. 그런 문장들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문진도라고 이제 중국의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이 유명하죠. 그 시와 이제 글, 문장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제일 앞에 제갈공명이 쓴 출사표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 출사표가 두 개가 있어서 전출사표, 후출사표 하는데요. 전출사표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사표는 아시다시피 사가 이제 군대를 말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면서 임금님에게 보고문을 쓰는 거를 이제 출사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출사표인데 지금도 뭐 축구 경기를 하면서 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선제 창업을 위반이 중도 붕조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선제가 이제 그때 모시던 먼저 임금님인 유비가 죽고 그 아들인 후주, 유선이 이제 왕일 때인데 선제가 창업을 반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중도 붕조하시고 금천하 3분의 익주 피폐하라.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익주 지역이 피폐합니다. 차성 위급 존망지 추야로소이다. 이것은 진실로 위급한 존망의 때이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왜 간결한 문장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임금님한테 보고문을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안 써요. 선제 창업을 위반 이렇게 안 하고요. 이번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황제의 은총을 입어서 대명을 삼가 받들어 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제 창업일 위반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급 전망의 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바로 그냥 선제 창업을 위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비천득이 수필은 정자연적이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덕수궁 박물관에 친구랑 가다 이렇게 쫙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쪽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도자기 하는 게 있네. 도자기도 여러 도자기가 있는데 고려 도자기가 있네. 보니까 아이고 좋은 막 도자기 사이에 조그만한 청자연적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수필 비슷해. 이렇게 안 쓰고 다 빼버리고 바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요건 피천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온 거라요. 그 양반이 연구해갖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써보자고 썼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계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기른 이것이 글과 관련이 있다 이거지. 서양에서 제일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이사르가 있죠. 카이사르가 명문장가고 글쟁이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갈리아 지방을 정벌한 다음에 갈리아 전기,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을 로마에서 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든 사람인데 그 갈리아 전기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갈리아는 세 지역으로 나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역시 제갈공명하고 똑같아. 갈리아에 전쟁하러 간 사람인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로마 원로로부터 갈리아 정복의 명령을 받자와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해서 내가 대명을 받들어 어떡하지 하고서 내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며칠 밤을 세운 이후에 전략을 구상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없어요. 벌써 도착했어. 벌써 도착해가지고 도착해보니까 갈리아는 세 지방으로 나뉜다 이러고 시작한다니까. 이 카이사르가 사나이다운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군더더기 같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깔끔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정신 자체를 그런 한편으로는 깔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력하기도 하고 또 높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범품, 보통의 마음 가지고는 좋은 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막 성인까지 될 필요는 없고 그래도 군자, 우리는 군자까지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 중간이 학인인데 그래도 군자들이 잘 써놓은 그런 좋은 글들을 보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법도 배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그렇게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데도 마음을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문학을 통해서 시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하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모저모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